SVB 사태, 미국의 이런 지방은행들의 파산 위험 때문에 예금금리 꺾였다, 이제 대출금리도 꺾였다, 이제 좀 있으면 예금금리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저축보다 예금보다는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는 여전히 예금과 적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파킹통장과 같은 저축을 하시는 것이 올 한 해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분간 예적금 시대는 쭉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예적금 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공개할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도 10년 단위로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항상 정말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금융위기나 IMF 위기나 오일 쇼크 같은 이런 경기 침체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013년도 말에 2014년도에 예고했던 금리 인상도 뭐 마저 하지는 못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지됐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금리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말 대출이 없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둔화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구간이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빠르게 나타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좀 금리 인상을 빠르게 멈췄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뒤로 지금 계속 후퇴가 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월 달 들어서 다시 빅스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둔화되지 않고 침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3월 달 FOMC에서 빅스텝 0.5%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2023년도 남아있는 FOMC는요, 7번입니다. 3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6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을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좀 반가운 뉴스라고 봐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SVB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SVB 은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지방은행들의 파산 위험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긴축의 방향을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빅스텝이 아니라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말 그렇게 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자, 이것이 빅스텝을 하게 되면은 5.25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진짜 빅스텝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하고는 1.7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역사상 최고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건 간에 작년, 그러니까 시계를 조금 2022년도로 좀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2년도 여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 2022년도 말에는 말이죠. 거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80%다. 그래서 기준금리도 6%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어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놓고 시장을 급냉시키는 아주 그냥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SVB 이 사태 때문에 뭔가 조금 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더 빠르게 올리든 빠르게 올리지 않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보도에 보면 예금금리 꺾였다. 이제 대출금리도 꺾였다. 이제 좀 있으면 예금금리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저축보다 예금보다는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는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견고하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최근에 이 지방은행들 사태가 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소비 고용 같은 것들은 굉장히 견고하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위에 보여드리는 것은 고용이고 밑에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실업률입니다. 한마디로 고용이 견고하고 실업률이 매우 낮은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해서 미국 경제는 매우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빨리 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2000년대와 8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의 경기 침체 속도와 80년대의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의 속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2000년대보다는 80년대에 가까운 흐름이다라는 이야기고요. 팬데믹 이후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변수가 됐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의 상황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 둔화가 된다기보다는 공급,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생긴 어떤 공급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지, 그냥 단순히 수요만 줄어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빨리 수요가 좀 죽어서 경기가 좀 죽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수요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사상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지금 여전히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6%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지속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급 개선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확실하게 경기가 망가지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잦아들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반드시 수요를 낮추는 경기 침체가 시장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종합을 하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생각을 꺾어주는 그 발언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는 자, 최근에 SVB의 사태가 정말 금융위기 같이 번진다면 당연히 금리를 낮추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굉장히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라는 2023년도에도 통화 긴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적금 시대가 계속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돈줄람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금리의 방향입니다. 지금 명목금리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막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 미래에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빼는 것이 실질금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발생할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생각보다 세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의 돈줄람은 명목금리는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세게 잦아들면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거니까 예적금이 여전히 유효한 투자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걸 보면 미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잦아들 것 같다. 그러면 예적금 실질금리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시는 게 있는데 예적금, 그러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분들 같은 경우는 파킹 통장 이런 데다가 저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 시장과 상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과의 상대성에 있어서 지금 투자 시장이 어떻죠? 투자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VB 사태,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와 더불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확대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예적금을 깨고 파킹 통장을 깨고 빨리 주식시장으로 달려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잦아든 게 아니에요.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는 속도가 늦더라도 여전히 예금과 적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파킹 통장과 같은 저축을 하시는 것이 올 한 해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정리하면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잦아드는 속도가 늦다고 해서 절대 예적금의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투자시장의 상대성과 더불어서 투자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예적금의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가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쓰게 모으고 달콤하게 보상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적금 통장 하나라도 파킹 통장 하나라도 더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금리가 떨어지네, 금리가 인상을 멈추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는 여전히 금리에 투자하는 선저축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을 챗GPT를 활용하는 기업과 안 활용하는 기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달라질 거거든요. S티어는 증권입니다. 더 큰 증권이에요.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건 우리의 자산군에 속하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토큰 증권이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ST 증권이 무엇이며 투자 기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 개념은 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ST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발행한 겁니다. 주식을 살 거예요? 토큰 증권 살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